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시력의 핵심, 망막. 망막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면 점점 시력이 나빠지다가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세포가 있는 망막의 중심부, 황반에 생기는 안질환을 황반변성이라 하는데요. 사물이 굽어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는 등 시력 이상이나 저하를 가져옵니다. 황반변성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또 다른 황반질환인 망막암막. 망막 앞에 비정상적인 막이 더 생겨 증식하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눈. 여러분의 눈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장지혜 안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국가검진을 받으면 시력 검사만 하잖아요. 근데 종합검진 받으러 가니까 다양한 안 검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건강검진 후에 황반변성 소견을 듣고 안과를 찾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황반변성이라는 검진 결과를 받으면 환자들이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네. 이 병이 무슨 병이고 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인지 궁금해하고요. 또 실명할 수 있는 병이라고 들었는데 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으면 언제까지 받는지, 또 수술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 궁금증을 풀려면 먼저 황반이 네. 우리 눈에서 이제 어느 부위인지를 그렇죠.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눈동자를 한 번씩 보면 이게 황반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 아닌가요, 네, 황반이? 안 보입니까? 눈으로? 어때요? 네, 혹시 망막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네, 눈의 가장 안쪽에 저희 망막이 이렇게 안구내 벽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네. 네, 이 망막이라 하는 곳은 이 안테나처럼 이 빛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이 뇌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네, 이 망막에는 시세포와 또 뇌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신경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 중에서 이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망막의 중심에는 이 누르스름하면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요. 네. 이 부위가 황반인데 여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이 노란 색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황색깔을 띈다고 해서 황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빛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같은 유해한 빛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는 이 황반에는 시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시세포가 이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이 황반에는 시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도의 이, 시각 정보들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네. 저희가 글을 읽을 때 글을 줄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사람의 얼굴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미세한 움직임도 파악하면서 색깔을 구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심 시력도 떨어지고 이제 보는 데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네. 그렇네요.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한 직경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엄청 작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원의 반지름으로 한 1.5mm 정도 구역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네, 와 1.5mm면은 진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너 네. 눈 보면서 너 황반이 참 예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얼마나 꼽을 게 없으면 그걸 예쁘다고 해요. 어쨌든 정말 작은데 사실 우리 시력의 90%를 관장하는 정말 중요한 부위잖아요. 여기에 질환이 생긴다면 정말 좀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살면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 황반 변성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황반 변성은 이 황반 부위가 변해서 성질이 변하는 건데요. 이곳에 있는 시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흉터와 같은 조직으로 변하면서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초기에는 거의 시력 저하가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진행이 되면 글자라든지 직선들이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 보이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까운 물체를 보면 그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심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신문이라든지 글자를 읽을 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독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물의 중심 부위가 보이지 않거나 군데군데 끊겨져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함이 느끼게 됩니다. 이 황반 변성이 한쪽 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한쪽 눈은 정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 불편함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한쪽 눈을 가리고 네. 시력이 떨어져 있는지 시야에 있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백내장 수술, 녹내장 많이들 받게 되는데 황반 변성도 그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지 노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될까요? 네, 이 황반 변성도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황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 이유가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이 노란색 색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 이러한 색소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해한 빛을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떨어지면서 시세포도 노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반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황반 변성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14만 5천 명이었다가 네. 네. 2020년도에는 20만 1,000명으로 4년 사이에 약 한 4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황반 변성의 한 98%가 5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와. 됩니다. 네. 그래서 황반 변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은 망막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건성과 습성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는 건성에서 습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건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좀 건조한 상태고 그러면 습성이면 약간 좀 축축한 느낌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되나요? 네, 이 건성 황반 변성은 이 망막에 둥근 황색깔의 드릴생하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에 인해서 이제 망막에 있는 시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초기 단계에는 시력 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성 황반 변성은 이 황반 밑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층을 치면 화산과 같은 거죠. 화산이요? 네. 그래서 이 신생 혈관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잘 새고 터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황반 부위에 출혈과 삼투물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시세포들을 많이 파괴시키고요. 네. 나중에는 나오면서 흉터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 있지만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네. 활동하게 되면 큰 대형 위험하죠. 예. 그래서 눈에도 이 황반 변성이 생겼을 때 맥락막 신생 혈관이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력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화산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괜히 약간 눈 안에 화산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하고.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요. 좀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황반 변성이 이제 실명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 건강 365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실명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좀 겁이 나는데 또 황반 변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3대 질환 중에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예, 녹내장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황반 변성이고요. 그 중에서도 습성 황반 변성, 아까 전에 화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시력 반응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또 황반 부위의 출혈이 굉장히 심하거나 병변 부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시력이 회복되지 않거나 실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황반 변성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가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흔들리거나 굽어져 보이면서 중심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다른 안질환 때문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황반 변성과 구분해서 봐야 할 질환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황반 부위에 오는 질환들은 모두 다 황반 변성으로 오인될 수 있지요. 황반 몽공이라 하는 병은 황반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네. 예, 증상도 황반변성과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수술로 복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당뇨나 이 망막혈관 폐색 질환으로 황반이 부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치료 방법은 이제 눈속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환으로는 황반에 주름이 지는 이 망막 압막이라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이 병도 황반 변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앞에서도 황반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노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노화 말고도 다른 왠지 좀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어. 싶거든요. 네, 환자들이 뭔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황반 네. 변성이 온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드는 노화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려져 있는 게 흡연입니다. 많은 진짜요? 연구에서 흡연이 한 2, 4배 정도 이 오. 황반 변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흡연은 저희가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인자이니까 황반 변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 다른 생활 습관으로는 비만이 있거나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 경우에 황반 변성이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외선 노출은 저희가 황반 변성 발생과 미친 영향이 있다고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부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이 황반 변성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요인 말고 혹시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시력이 안 좋으면 아이들도 시력이 안 좋은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병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은 백인에서 이 네. 황반 변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니, 그리고 흑인에서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유전자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황반 변성이 잘 발생한다고 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좀 이렇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황반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암슬러 격자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암슬러 격자는 바둑판 문의 격자로 이 중심 시야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평소에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안경을 끼고요. 노안이 있는 분들은 돋보기를 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암슬러 격자라는 게 잘 모르면 그냥 바둑판을 보시면 아하. 됩니다. 바둑판 이렇게 그 쉬운 바둑판을 방법이 있었네요. 조금 축소해 놓은 어떤 모눈종이 같은 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밝은 불 아래에서 한 33cm 정도 띄워서 이제 격자를 주시하고요. 네. 네,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이제 암슬러 격자의 가운데에 있는 점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없다면 바둑판에 있는 네. 네, 검은 점을 네, 네. 주시하고 아. 네, 시야가 이 바둑판의 격자에 내 모서리가 다 보이는지 아. 그리고 직선들이 굽어져 보이는지 예. 그리고 그 네모칸들이 크기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에 와서 전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집에서 그 바둑판을 꺼내놓고 한 번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고, 증상이 의심돼서 일단 병원을 가게 되면은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 황반 질환들은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서 실기능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해서 망막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황반 질환 외에도 뭐 백내장, 녹내장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력 검사, 네.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세극트 검사를 합니다. 망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산동제라는 안약을 넣게 됩니다. 안약을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동공이 커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망막 부위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동제 넣는 그날 검사 당일에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라든지 독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왜 가슴 통증 있으면 여기 이렇게 CT를 찍어 보듯이 안 질환에도 CT를 찍을 수가 있다고요.
네, 안과에는 특수한 빛 간섭 당진 촬영이라는 특수 검사 기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검사를 통해서 이 황반 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황반 변성이라면 종류가 건성인지 습성인지 알 수 있고요. 황반 변성 환자들은 매번 안과 방문할 때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데 황반 변성이 악화되었는지 호전되었는지,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주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반드시 형광 조영제라는 약물을 정맥 주사해서 눈 속에 있는 혈관 상태를 파악해서 이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이상한 혈관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습성 황반 변성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이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맥락막 신생혈관이 황반 밑에 있다고 확인이 되면 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영제 정맥 주사 없이 망막이나 맥락막 혈관을 볼 수 있는 빛간섭 단진 촬영 혈관 조영술 검사도 개발이 되어서 쉽게 황반 질환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눈에 CT를 찍는 거니까 그러면 눈을 뜨고 찍어야 되는 거네요. 아 진짜요? 그럼 이거 어떻게 눈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무서울 것 같은데. 검사 시간은 한 1, 2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눈을 뜨고 정면을 기계에 있는 불빛을 쳐다보면 바로 끝납니다. 아, 생각보다는 이제 쉽게 찍을 수가 있네요. 네,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질환 중에서 보통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특히나 이 안질환, 황반변성에도 조기 진단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선은 황반변성이 건성에서 습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치력 개선이 굉장히 좋지만은 황반변성이 매우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진행되더라도 심양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황반 변성의 이 치료 부분에 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 앞에서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물론 안전한 거겠죠. 네, 우선 환자들한테 눈 안에 이제 주사를 놓아야 된다 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한 1차 치료는 이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는 약물 주사를 이 안구 내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깨끗하게 저희가 눈을 소독하고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저희가 약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습성 황반 변성은 아까 전에 화상과 같았잖아요. 네. 예, 황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혈관들이 터지면서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맥락막 신생혈관들은 한번 생기면 자체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사 치료는 이러한 이 맥락막 신생혈관들이 터지고 새면서 이 C세포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줄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처럼 지층을 생각하면 화산이 폭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눈 속에 주사를 놔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주사 치료 그냥 한 번만 딱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네. 무서워요. 우선은 습성 황반 변성을 진단되게 되면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네. 3번을 기본으로 주사를 맞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서 주사 간격과 횟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균 1년에 한 5번에서 7번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잖아요. 맞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이제 들은 게 많은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질환이 없는데 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머머. 네, 의미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더 좋아지고. 우선은 장기간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눈에 피로감도 오고 노화가 와서요. 눈 건강이 염려되어서 오메가3,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눈 영양제 많이 찾는데요.
실제로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눈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아시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 경우에서는 네.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능력영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미국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이 국립눈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이 연령 관련 안질환 연구에서는 이러한 눈 영양제가 이 황반 변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로는 눈 영양제가 이런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발생에는 예방하는 효과가 없지만은 중기에서 후기로 진행되는 진행률은 25%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오, 25%나 되는군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한 분들은 굳이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되지만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좀 좋은 효과가 네, 나타난다는 진행을 조금 예방할 수 말씀이시죠? 있으니까요. 오. 예, 그래서 초기에 진단돼서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 받으시면 네. 눈 영양제를 복용하도록 저희가 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 영양제도 좀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갑자기 너무 잘 보인다거나 네, 그게 부작용인가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아닌 것 잘못 같은데. 얘기했습니다.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예,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겠죠. 네. 눈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흡연자인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이 눈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피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폐암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판매되는 눈 영양제 중에서 이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흡연자들은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용량이 하루에 3,000 IU 정도 되는데요. 너무 과다 복용하시면 구토라든지 아니면 두통, 설사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황반 변성의 치료 중에 주사 치료, 항체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광역학 치료라고 레이저 일종의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습성 황반 변성 중에서도 일부 특수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이런 항체 주사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서 황반 변성과 오인하기 쉬운 질환 가운데 망막, 안막이라는 질환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망막의 앞쪽에 어떤 비정상적인 막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망막 앞에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네. 이 막이 이 황반을 주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 망막 벽지가 이 막에 의해서 구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황반 변성과 유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황반 변성으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평소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되게 놓치기 쉬운 질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망막, 안막도 망막 변성처럼 좀 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도 노화와 관련됩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특발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이 특발성이고요. 네. 예, 망막, 안막 또는 점막이라고 하는데 예, 이 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나이가 들수록 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눈 속에 저희가 빈 공간이 아니고요. 유리차는 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콜라겐 젤리들이 노화가 되면 이 많이 움직이면서 이 망막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리체들이 이 망막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면 치유 과정에서 이제 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정상적인 막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 막을 수술로 걷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막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진 않습니다. 네. 시력이 좋으면서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시력이 좋지만은 선이 굽어져 보여서 일하는데 불편감을 느낀다면 수술을 통해서 막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주업인데요. 차선이 두 개로 보이거나 휘어져 보인다고 불편해 하시고요. 네. 사진 작가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 카메라 촬영하신 분들, 네. 또 양궁이라든지 소총 같은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쪽 눈에 망막 안막이 있다면 휘어져 보이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좋더라도 불편감을 느끼시면 저희가 일찍 수술하기를 권유합니다. 저희가 종이를 구겼다가 펴보면 네. 예, 구김이 덜 해지는 거지 새벽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망막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술을 통해서 막을 제거해서 주름이 덜 생기도록 하는 거지 예, 처음 황반 부위에 이 막이 없었던 주름이 없었던 그 상태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안 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제대로 읽기가 힘들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기적인 안 검진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적금만 드릴 게 아니라 평소에 눈 건강에 좋은 이 습관들을 좀 적금 쌓듯이 모아두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은 이제 자외선도 강해지고 선글라스 끼는 분들 많으신데 과장님 또 선글라스도 아무거나 끼면 안 된다고요? 네, 너무 색깔이 진한 경우에는 동공이 확장되어서요. 네, 오. 눈 피로감이 조금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한 갈색이라든지 회색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좋을 습관 이런 게 있다면 끝으로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눈은 한번 나빠지면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눈에 좋거나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고요. 전자기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중간중간에 눈이 쉴 수 있도록 감아주시고요. 무엇보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장지혜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철원 씨, 이현 씨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